지금까지 계속 야당에서 검찰 수사해라, 왜 안 하냐, 뭐 넉 달째 왜 아무런 말이 없냐, 김건희 여사 왜 소환 안 하냐라고 했을 때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다가 총선 결과가 딱 나오니까 네. 사실상 수사팀 뭐 구성하라고 요구하고 네. 그리고 뭐 아주 뭐 적극적으로 수사하라는 지시까지 내려보낸 거 아닙니까? 이런 태도는 좀 비겁한 거 아니에요? 사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동안 그러니까 뭐 하다가 아마 이제 그 검찰 쪽의 인사들은 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웬만하면 안 건드리고 싶다고 계속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를 하고 네. 동시에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앞두고 그쵸. 있었잖아요. 예. 그럼 보통 국정감사 때도 보면 곤혹스러운 사건들 일단 수사를 약간 진행시켜 놓습니다. 검찰이. 예. 예. 그래서 할 말을 만들어놔요.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 할 말을. 예. 그래서 딱 나와서는 질문 받으면 지금 수사하고 있습니다. 예. 수사 시작했답니다 이제. 예. 이렇게 해서 넘어가요. 이번에 대통령이 질문 받으니까 검찰의 그렇죠. 수사를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다니까 수사를 이게 넘어가잖아요. 곤혹스러운 부분을 넘어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그 기자회견이라는 거하고 총선 민심이라는 거 두 가지에 의해서 나름 약속 대련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임시방편용으로. 예, 약속 대련을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예. 약속 대련을 하려고 했는데 서로 합을 맞추는 과정에서 예. 제 생각은 검찰 쪽에서는 좀 더 실감나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소환도 좀 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연출이 필요하다. 네, 뭐 좀 실감나게 약속 대련도 실감나게 해야 되잖아요. 진짜인 것처럼. 진짜인 것처럼 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이쪽에서는 이거 봐라 이런 느낌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원석 총장도 실제로 수사를 세게 한다기보다는 어쨌든 상황이 이렇게 몰렸으니 김건희 여사 소환 정도는 하면서 실제로 수사하는 것처럼 연출을 좀 하고 싶었는데 대통령실에서는 그것도 안 돼. 그러니까 그 전에 이렇게 제도로 그런 우리가 거예요? 이현석 총장이 수사 지시를 했을 때 네. 신속하고 뭐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를 했을 때 그 말의 의미에 대해서 모든 언론이 해석을 했잖아요. 맞아요. 그것도 정말 우픈 장면이거든요. 검찰이 오랜만에 수사 한번 하겠다니까 다 그 말을 해석하고 있어.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미 우리나라 검찰을 네. 그냥 정치적 논리가 배제된 그런 것으로는 해석이 안 되는 기관으로 만들어 놔버렸어요. 이 정권이. 네. 엄청나게 망가뜨려 놓은 거예요. 검찰. 엄청 망가뜨려 놓은 건데 오죽하면 진짜 수사한다는 말을 해석하고 있잖아. 참 이게 진짜 큰일인데 수사를 할지 말지 못 믿는 거죠. 예. 검찰의 그 진위가 어디에 있는지 그거 다 주변 취재해가지고 이랬다더라도 너무 바빠요 기자들도. 황당한 상태로 이제 검찰이 망가졌는데 여튼 그때 해석했을 때 주류적 해석이 약속 대련일 것이다라는 거였어요. 근데 그러면 약속 대련을 하더라도 A와 B가 서로 합을 맞춰야 되잖아요. 마치 무술 영화 찍듯이 너 두 번 휘두르면 내가 아래로 고개 숙인 다음에 난 어퍼컷 치고 그럼 네가 뭐 턱을 맞는 척하면서 발을 뻗어서 때리면 내가 또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이걸 맞춰보는 과정에서 제 생각입니다. 맞춰보는 과정에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차이. 검찰은 적어도 소환이라도 좀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그래야 실감도 나고 보는 사람이 제대로 하네 뭐 이런 느낌도 받고 근데 아마 그런 과정에서 이견이 노정된 것 아닌가.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그만둬라는 시그널을 주는 방식으로 바뀐 것 같아요. 그렇게. 일단 송경호 지검장이 네. 김건희 여사 좀 불러서 소환 조사 해야 된다라고 얘기한 게 작년 연말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 말이 계속 나왔고 그래서 서울중앙지검장이 교체될 것이다라는 소문도 서초동에 파다했잖아요. 이미 그때부터 합을 맞추는 수준이 어느 정도로 해야 되냐. 그때도 송경호 지검장의 그 얘기 워딩을 진짜 확실하게 수사하겠다라기보다는 약간 그런 과정을 통해서 가볍게 좀 넘어가자는 취지로 해석하는 분들이 많았잖아요. 그때부터 이미 약간 이런 식의 뭔가 얘기가 있지 않았을까. 근데 그때가 교묘하게도 유난 갈등, 1차 유난 갈등이 있던 때잖아요. 겨울에. 그러니까 이게 송경호, 이원석 뭐 이게 사실상 이제 한동훈 라인 이라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뭐 한과 윤의 갈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조금만 좀 판을 넓혀 보면요. 총선 당시에 이제 국민의힘 지지율이 빠지는 이유가 사실은 김건희 리스크였잖아요. 그렇죠. 많은 부분이. 그러니까 그래서 김건희 리스크, 특히 명품백 수수나 이런 부분에 대한 정리가 필요한 거 아니냐는 얘기가 있었고, 그걸 당 지도부가 그러면
그 좀 대통령실 쪽에 네. 얘기를 해서 뭔가 좀 진행이 되고 이런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된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총선이 망하면 총선을 국민이 많이 지게 되면 네. 그 여파가 사실 검찰에도 오잖아요. 그렇죠. 예. 특히 많은 야권의 정당들이 예. 1차적 과제 예. 또는 목표로 검찰 개혁을 얘기하는 그런 시기였고 그렇죠. 상황이었어요. 예. 그러면 검찰 입장에서도 예. 여당의 총선 승리는 필요했을 겁니다. 아니면 어느 정도의 방어 정도 수준의 성적은 거둬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 그래야 우리도 안 죽을, 우리도 살 수 있다. 그렇겠죠. 예, 예. 그런 네. 감을 가지고 네. 아마 뭔가 진행을 해볼까 했었겠죠. 그리고 그런 감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대통령실이 못 받아들일 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뭐 총선 승리하면 대통령실도 좋을 거라고 생각했겠죠. 예. 근데 넘어선 안 되는 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누군가를 건드리면 안 된다는 거. 김건희 여사. 예. 예. 김건희 여사를 절대로 건드리면 안 된다. 근데 그 검찰 출신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주영환이라는 분이 계세요. 주영환? 주영환. 네. 누구죠? 그 대구지검에 계셨던 예. 분인데 예. 이것도 이제 언론에서 많이 추측을 하고 그런데 이분이 네. 이번에 사표를 냈어요. 음. 그래서 그 과정이 사실은 그런 걸 보여주는 것 아닌가라고 추측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주영환이라는 제가 잘 몰라서 주영환 대구지검장? 대구지검장이었죠. 네, 이분이 어떤 분이길래 그렇게 문제적 상황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네. 간단히 말씀드리면 어떤 분이 김건희 씨에 대한 명예훼손을 했다라고 네. 고발을 당한 거예요. 네. 그래서 경찰이 그 사람을 명예훼손한 그 사람을 예. 구속시키려고 시도를 했어요. 그런데 구속시키려면 영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영장은 경찰이 못 치죠. 예. 경찰이 영장을 신청한 거예요. 검찰에. 법원에 영장을 청구해 주세요. 예. 근데 대구지검에서 아니 나름 수사도 잘 받고 도주 우려도 없는데 왜 영장을 신청해? 기각. 예. 그리고 나서 이상하게 대구지검에 있던 라인이 날아가요. 팍 날아가. 예. 사람들이 검사 수사하던 검사들이. 예. 예. 근데 그분 중에 한 분이 그 당시에 날아갔던 분 중에 한 분이 주영환이라는 분인데 이분 이번에 또 물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아주 사소한 책이 잡히면 날라가. 그래서 그 당시에도 언론에서는 네. 야 이게 진짜 넘을 수 없는 레드라인이 김건희가? 예. 라는 얘기들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김윤석열 정부의 레드라인은 예. 김건희인가? 이건 어차피 다 추측이에요. 예. 추측이고 예. 그래서 이제 보면은 전반적으로 이거 다 추측입니다. 네, 고발하지 마세요. 네, 추측이에요. 전반적으로 이번에도 의견입니다. 보면 명품백을 수사했던 분, 네. 수사 담당하는 분, 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수사를 담당하는 분, 예. 그걸 대금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분, 예. 뭐 이런 분들이 다 자리를 그러니까요. 예. 산산이 지금 흩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핵심이 그거라고요. 과거에 이제 기분 나쁘게 만들었을 법한 일을 했던 분이 또 그렇게 되고, 그래서 이게 전반적으로 레드라인이 확실히 그거 아닌가라고 추측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추측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리고 네. 모니터를 너무 세게 하셔가지고 저희도 예. 자, 여기 나올 때마다 주의를 듣고 있어요. 모니터 많은 사람들이 들여다본다. 네, 너무 열심히 봐. 네. 아니 그런데 그 얘기가 있어요. 이원석 총장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두 명의 검사들을 만약에 실제로 다른 데로 이동시킨다고 한다면 디올백 수사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도 이거 수사하지 마. 라는 방식으로 귀착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그렇다고 한다면 검찰이 수사를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되면 이제 검찰이 수사를 못한다기보다는 좀 안 하는 네. 그런 가능성이 생기고 예. 하더라도 굉장히 이제 뭉개거나 예. 또는 더 심하게 말씀드리면 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겠지만 과거에 보면 검찰이 사건을 덮어주는 일도 있었잖아요. 예. 오히려 조사를 해서 털어주는 거죠. 예. 털어준다는 표현을 좀 쓰잖아요. 먼지 묻은 걸 이렇게 예, 털어주듯이. 뭐 그렇게 갈 수도 있는 여지가 있지 않냐. 뭐 이런 얘기들까지도 우려 섞인 목소리로 나오죠. 예. 심지어 사건을
덮어주거나 털어주는 형국까지 가게 된다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기가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은 과거에도 그렇게 하다가 오히려 국민적 저항이 있었던 일이 많았고요. 네. 또 검찰 내부에서도 딴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해서 너무 심하면. 네. 예. 근데 지금 보니까 이번 인사나 이런 것들을 놓고 보면 네. 굉장히 심해서 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목소리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좀 해봅니다. 갑자기 12일 오전에 줄줄이 뭐 이래서 그만둡니다, 저래서 그만둡니다 막 올리고 그 다음에 오후에 인사가 쫙 나잖아요. 네.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부산 고검장인데 최경규? 예, 그분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부끄러움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다. 뭐 이런 맥락의 글을 올렸어요. 이거 뭐 어떤 맥락이 있다고 보세요? 누구를 향한 소리일까요? 뭐 그렇게만 쓴 걸 또 막 다 또 달라붙어서 해석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검찰이 너무 특수한데 너무 특수해요. 다른 공무원들 조직 경찰이 이렇게 안 하잖아요. 물론 경찰도 뭐 주요 보직들 살펴보긴 합니다만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막 누가 무슨 말을 했고 막 이런 거를 살펴봐야 되지는 않아요. 근데 유일하게 대한민국에서 검찰 너무 특수하기 때문에 주목을 많이. 특수하다기보다는 자꾸 이렇게 말을 가지고 정치인들을 포함해서 언론인들이 계속 해석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는 거는 그 기관이 그렇게 건강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건강한 조직이 아니다. 건강한 조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원석 검찰총장이 어떤 명품백 수수 의혹 등에 대해서 수사를 지시하니까 그 의미를 해석하잖아요. 정치인들도 그렇고 맞아요. 언론인들도 그렇고. 취재 많이 해요. 그게 이미 그 정치적 맥락과 의미라는 걸 빼놓고는 검찰의 행보를 파악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다는 것이고 그건 수사기관으로서 많이 망가졌다는 뜻이죠. 근데 우리나라만 이래요? 전 세계 다른 나라들도 이렇게 막 정치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검찰이? 검찰이 노골적으로 이제 정치적 행보를 이렇게 걷는 게 사실 저는 윤석열 정부 때부터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조금 앞서서 윤석열 검찰총장 서울지검장 총장 시절부터 노골적으로 이렇게 정치적 행보를 걷고 있다 생각해요.